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더욱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주거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33법, 즉 전세 9년법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며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는 주거 재앙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 중대한 경고의 의미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주거 현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전세 9년법의 등장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한동훈 전 대표가 주거 재앙법이라고까지 명명한 전세 9년법, 정식 명칭으로는 임대차 333법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총 3번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9년까지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는 긍정적인 법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오히려 주거 시장의 근간을 흔들어 결국 서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그는 이를 주거 재앙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고, 전세 실종, 월세만 남는 주거 시장. 한동훈 전 대표는 전세 9년법이 가져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전세의 씨를 말리고 부담 큰 월세만 남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대차 형태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독특한 주거 시스템인 전세 제도의 붕괴를 예고하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왜 이 법이 전세의 소멸을 가져올까요? 전세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아 투자 자금으로 활용하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하는 한국 특유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9년으로 장기화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보증금을 묶어두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의 가치 하락 우려, 전세 보증금 반환 시점의 유동성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커진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주인들은 전세를 기피하고 보증금 회수와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월세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매우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전세가 대거 월세로 전환된다면 월급만으로 살아가는 서민들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전세는 목돈을 한 번에 맡기면 추가 지출이 없지만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큰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가구의 재정 계획을 완전히 뒤흔들고 저축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인생 계획을 망치는 법 주거 재앙의 실체.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법안이 국민들의 인생 계획을 망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에는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를 넘어 개인의 삶 전체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에게 전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이 돈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였죠. 그런데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주류가 된다면 매달 나가는 월세로 인해 목돈을 모으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는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훨씬 더 길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과거 1015 주거재앙 조치를 언급하며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길을 막고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식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주거 불안을 안겨줄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투자와 주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행동하여 주거 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한 번 시행된 주거 재앙 조치는 그 피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현명한 주거 전략. 이러한 한동훈 전 대표의 경고는 단순히 정치적 공방을 넘어 우리 각자가 현명한 주거 전략을 세워야 함을 시사합니다. 만약 전세 9년법과 같은 정책이 현실화되어 전세 시장이 축소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주거 형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월세가 주류가 되는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월세 관리와 더불어 정부의 월세 지원 정책이나 청년들을 위한 주거 대출 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제도를 통해 주거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재정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월세 부담이 커진다면 그만큼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통해 저축액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주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통찰력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우리 사회의 주거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거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거 안정과 미래를 위한 우리의 역할. 오늘 우리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전세 9년법은 주거재앙법이라는 경고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할 수도 있는 주거 시장의 변화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세 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계약 형태를 넘어 우리의 삶의 방식, 재정 계획,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불안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실 많은 분들께 단순히 우려를 표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와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 주거 안정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안정되고 행복한 주거 생활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함을 잊지 맙시다. 한동훈 전 대표, 임대차 333법, 즉 전세 9년법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내며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만 남는 주거재앙법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주거는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오늘도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주시면 영상 제작에 더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